네, 안녕하세요. 김지아 기자입니다. 요즘 패션 업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. 혹시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좀 불안에 떠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요. 바로 세계 옷 공장이죠. 이 방글라데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글라데시에선 최근 반정부 시위 때문에 지금 진학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. 그 때문에 의류 산업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. 지금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현지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양한 의류업체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좌불안석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랑 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당장 사 입는 옷들이 특히 인기 스파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. 외신들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방글라데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죠.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. 지난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무려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정부가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이 사망자 외에도 수백 명의 지금 부상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시위가 벌어진 건지, 이렇게 시위가 좀 심각하게 격화가 된 건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시위는 공무원 채용 때 독립전쟁 유공자 후손을 우대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좀 특혜 논란으로 번지면서 확대가 됐습니다.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해당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의 30%를 할당한다. 이거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란 지금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이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이들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방글라데시는 실업률이 높아서 공직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방침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. 이렇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, 지난 7월 16일부터 더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시위대는 주요 지금 도로를 점거를 하기도 했고 방송사나 경찰서 이런 정부 시설까지도 습격을 하고 또 불을 지르기까지 했는데요.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가 수도 다카 북부의 이 나르싱디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 800여 명이 탈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위가요,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할당제 반대 시위였는데 점차 반정부 시위로 좀 바뀌는 분위기가 생겼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가 또 경찰 병력까지 동원을 했고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지금 쓰면서 강경 진압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지금 시위와 관련돼서 11,000여 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할당 규모를 좀 축소하는 대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은 시위가 잦아들기는 했는데 사실 학생단체는 정부의 시위 지도부를 석방해달라, 또 강경 진압 책임자도 처벌을 하라, 또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7월 말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그럼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이것도 살펴봐야겠죠. 로이터, 블룸버그 이 보도 등이 있었는데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에 사퇴를 했고 지난 8월 5일 인도로 달아난 상태입니다. 하시나 전 총리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아버지로 불리는 이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장녀입니다. 1996년부터 2001년 또 200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리로 집권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시나 전 총리가 달아난 이후에 방글라데시에는 과도 정부가 꾸려졌고요. 과도 정부의 수장직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. 무함마드 유누스가 맡게 됐습니다.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빈곤 퇴치 운동가거든요. 이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위해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공로로 2006년에 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. 유누스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,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도 정부는 시위 이후 당국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이 450여 명의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습에 좀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.
사실 방글라데시 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간략히 좀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3분의 1만한 면적에 1억 7천만 명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. 의류 제조업을 좀 제외를 하면 뭐 이렇다 할 산업이 사실 없기는 해요. 그 실질 실업률이 40%에 달하거든요. 이렇게 워낙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주변 국가들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노동집약적인 이 의류 제조업이 특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한 의류산업 분석 포털 분석에 따르면은 이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특히 이 기성복 부문에서 방글라데시 전체의 GDP의 약 18%를 차지합니다. 의류 수출 자체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원이기도 하고요. 2023년 이 방글라데시의 섬유 그리고 의류산업 전체 수출액이 약 5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86%나 차지를 했습니다. 기성복 산업 종사자만 지금 420만여 명 이 정도에 이를 정도고 물론 지금 세계 의류 공급 1위 국가는 중국이긴 합니다. 그런데 중국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33%로 압도적이긴 한데 방글라데시는 5.7%로 중국에 이어서 사실 세계 두 번째로 큰 기성복 공급 국가고요. 그 뒤로 베트남, 독일, 이탈리아, 인도 등이 있습니다. 여러 다국적 패션 기업들은 지금 공급망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이른바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이 전략을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의 주요 대상국으로 좀 수혜를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태가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과 관련이 있나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좀 궁금하실 텐데요.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패션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. 로이터 보도를 함께 보시면 스웨덴 브랜드죠. 이 스파 패션 브랜드 H&M이 방글라데시의 공장 1000여 개를 좀 가지고 있고 자라와 같은 스페인 스파 공룡 인디텍스는 12개 단지에 운영하거나 또 운영 계약을 맺은 봉제 공장이 지금 27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. 또 유명한 일본의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다들 아시죠? 이 방글라데시에서 29개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앞서서 2위의 생산국이 됐을까? 이것도 살펴볼게요. 패션 기업들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무조건 이 싼 인건비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싼 인건비를 보고 방글라데시 공장과 손을 잡았습니다. 2022년 H&M 공급망 소속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, 이게 평균 134달러, 약 18만 3천 원으로 나타났거든요. 이게 캄보디아의 노동자 평균인 293달러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인 수준입니다. 이렇게 큰 의류 공장들, 또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가 길어지면서 무기한 폐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.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,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또 현지 봉제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당수 글로벌 패션 업체가 지금 주문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. 실제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우호적인 글로벌 패션 업체라는 이유로 이 자라와 H&M은 소유한 공장 여러 곳이 시위대로부터 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? 한국 업체들의 피해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코트라에 따르면 한 무역회사는 수도 다카 등에서 이 대규모 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 회사는 현지 인력만 6만 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데 시위 당시 일주일 정도 생산 손실을 지금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국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방글라데시를 좀 보고 있고 속속 진출을 하고 있었거든요.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겨울 판매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던 지금 의류와 신발 배송 이것도 다 지연이 됐다고 하고요. 항공편으로 급하게 제품을 운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방글라데시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, 캐나다 등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때문에 특히 지금 독일, 영국, 미국, 프랑스, 스페인, 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피해를 입은 주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방글라데시 내 의류 수출 기업들은 수출 지연으로 막대한 채선료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. 방글라데시의 주요 항구인 치타공이 5일간 폐쇄가 됐고 수도 다카와의 주요 철도 노선도 지금 폐쇄가 되면서 6회상 모두 지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.
또 정부가 시위 대응을 위해서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지금 중단한 것 때문에 의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. 글로벌 패션 공급망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방글라데시가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공급망에도 좀 변동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부 업체들은 항공 운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미처리되는 주문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좀 견디지 못하고 방글라데시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의 다른 회사로 주문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한 의류 제조 업체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스페인과 독일 발주처로부터 당분간 지금 기존 주문의 40%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.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 또 파이버2패션.com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로 해외 바이어들이 의류 생산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의존도 이거를 재평가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. 기업들은 인도, 베트남, 스리랑카 등으로 좀 소싱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결국 세계 의류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시장 점유율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도, 베트남, 또 스리랑카 등의 국가의 점유율이 오르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방글라데시를 대체할 또 다른 공급 국가를 설령 찾는다고 해도 여기만큼 지금 생산비를 절약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파이버2패션.com은 방글라데시에서의 생산량 감소는 결과적으로 의류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소매업체들이 결국 이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의류 가격 인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유럽 언론 이 비제스티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. 독일 패션 산업에서 의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들 덕분에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 품목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. 네,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를 빼면은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지금 주력 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. 특히 의류업 쪽은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유행이나 흐름에 좀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납길이나 물량이 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차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패션 기업들이 당장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방글라데시 경제에도 그런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는 일단 최대 수출 산업인 만큼 의류 산업을 안정시키겠다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는데 지금 과도 정부 수반인 유누스가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이것도 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방글라데시와 세계 패션업계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